이 세상에 사랑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가수 생활하면서 남양주에 와서 전원주택 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수 정의목입니다. 전원주택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서울에서 택시와 버스 기사를 하다가 정리하고 남양주로 와서 전원주택을 지어 가지고 산 지가 지금 20년 차 되었고요. 그동안에 또 가수 생활도 병행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그 배경이 너무 예뻐요. 전원주택이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 집은 제가 설계를 해서 방음 잘 돼 있고 방수 잘 돼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집으로 제가 설계를 해서 지금 아주 좋습니다. 당곡에서 진접까지 연장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이제는 아주 좋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데는 한 5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전원주택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나요? 농촌 출신이 되다 보니까 늙어서도 고향이 그립고 농촌이 좋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좀 수도권으로 나와가지고 남양주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전에 생활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아파트에서 벗어나시니까 어떠세요? 아파트에서 딱 7년을 살다가 집을 여기 지어 왔는데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좋죠 여기가. 아파트는 어떻게 말하면 조그마한 닭집 같고 이런 데는 넓고 활발하게 다 이 이웃들이 다 내 집 같은 느낌이 들어가니까 좋죠. 전원주택 지으실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다른 집은 판넬로 그 지붕을 거의 해서 싱글을 입혔는데 우리는 지붕을 동으로 했어요. 다 갓 모양도 7개의 단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동생이 남원에서 벽돌 공장을 하는데 특별히 남원에서 여기까지 그 벽돌 신형을 갖다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서 이런 벽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색다르죠. 전원주택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 성격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고 아침에 나오면 쓸고 줍고 자르고 그 일과예요. 운동도 그렇지만 이런 일도 게을리면 절대 못해요. 주택연금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TV를 보고 최불암 씨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복지관에 마치 갔는데 거기서 판불타리를 갔다가 집에서 돋보기 놓고 몇 번을 보고 연구를 하고 주택연금 가입은 어렵지 않으셨나요? 동부지사에서 서류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접수를 하고 그 이후 한 달 정도 되니까 왔어요. 아파트는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안 해도 되는데 단독주택은 와서 답사를 해야 된대요. 주택연금 가입하신 지 몇 달 안 되었지만 달라진 점이 있나요? 주택임금은 지금 와서는 참 잘 신청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나이 먹은 친구들은 이걸 그 주택연금이라는 그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 주택연금 신청을 해서 받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눈치 보고 살지 말아라. 이러고 싶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할 때 자녀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전에 이 연금 신청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식들은 부모님 알아서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받아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서로 왕래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왕래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막내는 서울에 살고 딸하고 큰아들은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오면 또 밥도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서 식사도 하고 우리 또 배우자님이 잘해주십니다. 자식들한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 2막으로 가수 활동 중이신데요.
가수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가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가정상 형편이 안 좋아서 가수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그때만 해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감히 생각도 못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시 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별 재미를 못 보고, 그 이후에는 대형면을 내 가지고 버스 연수를 한 다음에 그 버스를 계속 했죠. 우연치 않게 배우 가요제라고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주로 이제 습외가 들어오고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해왔어요. 지금은 80이 넘어가지고 노년기에 들어서는 이제 건강 삼아서 한 번씩 이제 불러주면 가서 노래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현재 일생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미생활로 시작한 노래가 제2의 직업이 되었네요. 이제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으로 노래를 2곡을 받았어요. 노래방의 가수라는 정의무기는 그 족보가 그게 돼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노래방 책에 내 이름만 치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죠. 선생님 노래방 가시면 노래방 점수도 100점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수분들도 노래방에 가면은 무조건 100점이 아니에요. 뭐 60점, 70점 나오고 더 안 나올 수도 있고, 마음 편하게 또박또박 잘 불러주면은 100점이 나옵니다. 내 노래를 전국에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하고 내가 또 가서 노래도 해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 뭐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그렇긴 한데 가발을 안 쓰면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그러면 간중들이 볼 때 저 늙은 놈이 무슨 뭘 노래한다고 올라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발을 쓰면은 딱 60대로 올립니다. 그럼 딱 올라가서 그냥 한번 이렇게 웃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폼도 잡아보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집을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트로피가 많은데 들고 계신 트로피는 어떤 건가요? 경로당 봉사, 발 마사지 봉사, 반찬 배달 봉사, 이런 봉사가 한 것이 한 800시간이 돼요. 나 대한민국 가수 예술인 협회에다가 가수의 날 제가 제출했어요. 심사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가수의 날 이 트로피를 받은 겁니다. 이건 다른 트로피도 있지만은 이것이 제일 보람 있는 트로피입니다. 선생님 예. 활동 외에 주중 일정이 꽉 찼다고 들었어요. 월요일은 스포츠 댄스를 해야 되고, 화요일은 또 요가, 수요일은 경찰 봉사, 그리고 금요일은 노래교실. 계속 일주일 내내 나가다시피 하죠. 어떻게 많은 취미와 봉사활동을 하시게 되었나요? 나라에 충성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서라도 여러 사람한테라도 좀 이미지를 좀 좋게 심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 앞으로 주택연금으로 이렇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쓰고 싶은 거 덜 쓰고 저축해가지고 집장만 한 이후에 주택연금 받아서 잘 쓰면서 노후 생활을 좀 알차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선생님에게 은퇴란? 은퇴는 행복으로 가는 꽃길이다.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지만은 주택연금을 받는 걸로 하여금 부담 없이 끝나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